이창용 총재의 섬뜩한 협박이라 기준금리 올리겠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입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왔던 거는 진짜 오랜만이죠. 지난 1월 14일에 금리를 0.25% 올려서 기준금리가 3.5% 된 이후로 계속해서 동결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올렸어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5%가 됐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입에서 이제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말입니다. 섬뜩한 협박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시장은요.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듯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한다고 시장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까지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연끌하지 마라. 절대로 대출금리 안 내려간다. 이렇게 경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시장은 전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계속 가계부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가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말로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올릴 거야.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하고 기업부채가 얼마나 심각한데 자영업자 부채 잘못하면 터진다는데 또 올린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말을 그렇게 크게 듣지는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사실 가계부채를 올려야 될 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부채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1월에 3.5%를 올리고요. 그 이후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이제 11월에는 가봐야지 하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6번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6번 동결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관전 TV를 보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도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월에 올렸잖아요. 0.25%를. 그러면 2월에는 엄포를 놓으면서 동결을 했었더라도 4월에는 0.25%를 저는 올려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2월에 엄포를 줬으면 가계대출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4월에 올렸으면 이게 진짜로 올리네 하면서 한국은행을 겁내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저는 금리 올리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말입니다. 집값이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경기보다는 물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반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보다는 경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보면 양측의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국은행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달랐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을 따라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기에 방점을 뒀다. 말은 물가보다는 경기인데 사실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걱정했던 거거든요.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결국 안 올리니까 이게 역전세 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에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올랐던 만큼 다 올랐다고 하니까 폭등이라고 쓸만하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이제 와서 한국은행 총재는요. 이게 국정감사를 빌미로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국정감사를 빌미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정부에다 보냈고요. 정부는요.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 2월과 4월의 엇박자가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게 엄청 충격적이기 때문에 시장은요.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처럼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봅니다. 2023년 2분기를 보면 지금 1862조 8천억 원이잖아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2%포인트가 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빠지고 채권시장에서도 빠지고 이건 말입니다. 계속 잡고 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돈을 빌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 입장에선 조달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변동금리 상단이 7.143%입니다. 고정금리도 상단이 6.725%고요. 신용대출금리도 6.620%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올리는 것과 안 올리는 것과 상관없이 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자 폭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자 폭탄을 너무 가볍게 봤다가는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쳐요. 반드시 말입니다. 이자 폭탄에 대한 어떤 충격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시장을 우습게 봤다가는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의 의지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올리려고 하는데 시장에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놓으니까 사실은 여야 있는 앞에서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단언한 것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럴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올 것은
또 온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올립니다.